가오 잡을 때 정말 폼나는 이 전문가로서 딱 디자인이나 설치를 했을 때 영화 촬영하는구나, 정말 멋진 영화가 나오겠구나, 그런 디자인 김수환 팀장님의 프리젠테이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더 부탁드립니다. 예, 소개받은 한국비주얼의 김수관 팀장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원래는 이제 알렉사 카메라를 이제 다른 감독님이 직접 설명을 해주시기로 하셨는데 참석하지 못하신 관계로 제가 일단 제가 카메라를 판매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하여튼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만 잠깐 이제 살펴보고 실제적으로 아리로의 워크플로우, 코덱스를 이용한 아리로 워크플로우에 대해서 설명을. 알렉사는 대신에 이제 사이즈는 2880, 1620을 담습니다. 그래서 보통 3.5K, 3K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실제 이제 아리로로 담게 되면 이제 7메가 정도의 데이터량을 가지고요. 2880에 1620의 사이즈로 담게 됩니다. 그걸 이제 2K로 이제 최종적으로 바꿔서 이제 영화를 만들게 되죠. 여기는 이제 마사 값을 쓰지는 않는데, 현재 이제 모든 방송사도 마찬가지고, 영화 쪽도 마찬가지고, 이제 디지털 카메라들이 들어오면서 모든 이제 후반 작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디지털 파일 베이스로 이제 모든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테이프 베이스, 보통 이제 저희가 가장 많이 썼던 이제 소니 테이프라든지 여러 가지 테이프들을 가지고 그 매체에 담아서 다시 그거를 이제 엔코딩을 캡처를 받아서 디지털 형태로 이제 작업하는 형태가 이제 기존의 작업 형태라고 보면, 테이프 베이스 때는 이제 가장 문제가 됐던 게 이제 물론 이제 SR 테이프 같은 경우는 이제 고영상도를 담지만 이제 저희가 이제 많이 썼던 이제 HD 캠 같은 경우는 8비트에 3대 1대 1의 압축률에 144Mbps의 데이터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HD SDI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10비트로 알고 있는데 그 10비트가 아니라 이제 8비트로 실제로 녹화는 8비트로 되기 때문에 그 카메라의 어떤 이제 모든 성능을 다 담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롱타임의 어떤 워크플로우를 가졌고요. 이거는 참고적으로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파일베이스는 이제 파일 레코딩을 하기 때문에 신호를 그대로 영상으로 담는 이제 기술들이 이제 많이 발전을 해서 요즘 이제 많은 레코더들 제품들이 많습니다. 저희 코덱스뿐만 아니라 지금 레코더만 나와 있는 것도 10여 가지가 넘기 때문에 그 레코더들이 이제 대부분 이제 무압축으로 담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HDSDI만 F900 같은 경우 HDSDI로 담을 경우에는 이제 10비트의 포트2로 담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장점은 이제 저희가 시간이 짧아진다. 시간이 짧아진다는 부분은 사실은 이제 좀 퀘스천 마크가 붙을 수 있는 부분인데, 그건 이제 워크플로우에 따라서 많이 이제 차이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트워크를 통해서 여러 가지 그 하나의 파일을 원 소스를 가지고 여러 작업을 이제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브에스도 워크플로우를 사용할 때는 이제 이런 디지털 장비들이 많이 들어가죠.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스토리지입니다. 스토리지와 네트워크인데, 이 스토리지와 네트워크 인프라, 저희는 인프라라고 하는데, 그런 이제 디지털적인 인프라가 잘 구축이 돼 있지 않으면 디지털의 워크플로우에서는 어떤 시간을 단축한다든지 어떤 그런 이제 그 작업 대비, 시간 대비 어떤 비용과의 관계에서 어떤 우위를 이제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디지털이라고 해서 돈이 싸게 들어가느냐? 그건 절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는 4배에서 5배가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방송사에서도 그 기존의 리니어 워크플로우에서, 테이프 워크플로우에서 이제 넌리니어로 전환할 때 사실 비용이 2배 이상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축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NPS라고 하는 네트워크 프로덕션 시스템이라고 하지만, 그 네트워크 프로덕션 시스템이 이제 완벽하게 갖춰지기 위해서는 현재보다 더 비용이 2배 이상 더 투자들이 돼야 가능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 이제 가장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코덱 부분인데, 이게 지금 코덱이 정리되어 있는 이제 자료를 제가 카피를 받아온 건데요. 위키에 가면 다 있습니다. 저희가 보면 이제 가장 많이 썼던 이제 포맷들이 쭉 이제 보시면 있을 겁니다. 이제 중간에 보시면
HD캠이 있고요. HD캠 8비트, 1440-1080에 3:1:1 144 있죠. 그다음에 SD캠 SR이 10비트에 1920-1080 포트2나 포코4로 담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파나비전은 이제 국내에서 구경할 수가 없는데, 파나비전은 이제 대여만, 렌탈만 하기 때문에 그렇죠. 파나비전 국내에는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파나비전에서 SSR이라는 이제 포맷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즘 쓰여진 적은 없지만 이제 SI2K라는 카메라가 있습니다. 그쪽에서는 이제 시네폼이라는 로우 코덱을 쓰고 있습니다. 시네폼 같은 경우는 이제 10비트 로그 형태로 저장이 되고요. 레졸루션은 2048에 1152, 2K 정도 사이즈죠. 2K 정도. 그러면 파일 사이즈가 보시면 900MB, 1분에 900MB, 엄청난 크기죠. 그 다음에 이제 레드 코드가 있는 레드 코덱이 12비트입니다. 12비트. 사이즈들이 이렇게 있고, 이제 레드 코덱은 이제 무압축이라고 다들 많이 알고 계시는데 압축입니다. 그래서 웨이블렛 방식으로 압축을 하고요. 최대 336Mbps/s로 이제 데이터량이 정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제 4K의 센서를 촬영하지만 실제 우리가 메모리에 담았을 때는 굉장히 적은 용량이죠. 그건 이제 이 비트레이트 압축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압축을 쓰는 게 이제 아리로가 무압축입니다. 12비트에 2880-2160 로고 타입이고요. 그래서 1분에 42GB입니다. 그래서 이 용량 차이를 보시면 그만큼 이제 데이터량이 크다는 걸 알 수 있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 나와 있는 카메라 중에 이제 유일한 4K 카메라가 달사 오리진이라는 카메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달사 로우 파일은 이제 16비트에 칼라 뎁스를 가지기 때문에 굉장히 더 큽니다. 그래서 실제로 4K 이 달사 오리진을 써서 촬영되는 케이스가 보신 적은 없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삼성에서 이제 전 시장에 광고를 할 때는 4K로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그런 어떤 영상 홍보물을 제작할 때는 저런 4K 카메라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이퍼 몇 년 전에 이제 많이 국내에서 유행했던 카메라인데 바이퍼라는 이제 카메라가 있고요. 드라마로라는 포맷이 있고, 그래서 이런 포맷은 참고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런 코덱을 왜 쓰냐면요. 왜 쓰겠어요? 저희가 신호를 디지털로 바꾸는 과정이 이제 보통 이제 저희가 엔코딩이라고 하는데, 코딩이라고 하는데, 그 코딩을 하게 되면 무압축으로 받게 되면 용량이 크잖아요. 그래서 그 용량이 크면 저장 장치에도 문제가 될 뿐더러 이제 편집을 할 때나 여러 가지 이제 불편한 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압축이라는 이제 방식을 씁니다. 그래서 압축에는 뭐 여러 가지 이제 기술상으로 뭐 학술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방식들이 있는데, 그런 방식을 써서 우리가 이제 압축을 하죠. 대표적인 게 이제 엠팩입니다. 우리가 모든 HD 방송을 보는 거는 엠팩2 파일을 보는 거죠. 그래서 엠팩2로 이제 그 대부분 압축을 했었고, 이제 요즘 이제 이슈가 되는 AVC 인트라라든지, 그건 H.264죠. H.264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코덱을 쓰는 이유는 기존에 이제 그 디지털 그 기술로서는 카메라에서 무압축으로 담을 수 있는 레코더가 나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코덱이 왜 문제가 되냐면, 사실은 모든 지금 현재 디지털 카메라들은 추구하는 방향이 35mm 필름입니다. 신호가 HDS다의 신호가 두 개가 나옵니다. 저희가 보통 이제 듀얼링크 하는데, 저 두 개를 통해서 신호가 실제 나오는데, 저거를 어떤 뭐 아자 캡처보드나 어떤 캡처보드를 통해서 캡처를 하게 되면 1920, 1080밖에 안 나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두 개를 지금 코덱스랑 연결했을 때에는 아리로라는 로우 파일로 담기냐면, 이제 T-Link라는 이제 프로토콜을 아리에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T-Link를 지원하는 이제 레코더만이 아리로 포맷을 레코딩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리 사이트 가면 나오지만 이제 뭐 지금 현재 한 4회사가 이제 T-Link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T-Link를 통해서 나오는 이 아리로 포맷 자체가 무압축이잖아요. 그 무압축을 이 레코더가 담으려면 그
그만한 데이터 레이트를 지원을 해야 되죠. 그래서 퍼포먼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이제 스토리지의 퍼포먼스 얘기하듯이 여기에 담기는 이 데이터 팩에는 SSD가 4장이 꽂혀 있습니다. 4장이 꽂혀서 스토리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만큼 이제 그러니까 최하 300MB/s 이상의 대역폭이 나와야지만이 롤을 담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제 나와 있는 레코더들 중에는 이제 가장 고속의 데이터 레이트를 지원하는 레코더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온보드는 이제 저희가 이제 이 레코더를 온보드라고 하는데 온보드가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덱스사에서 나오는 이제 이 온보드는 이제 고유 명칭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RE에서 RE로 전용으로만 되어 있는 는 않는데 데이터 매니지먼트라는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죠, 촬영팀에. 근데 이제 해외에는 이제 DIT라고 해서 디지털 이미지 테크니션이라고 해서 이런 이제 디지털 카메라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현장에 디지털 장비들이 많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그 디지털 장비들을 컨트롤하고 구성하고 기획하고 어떤 후반 작업과의 어떤 연계 역할을 해주는 DIT 엔지니어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보수들도 굉장히 센데 국내에는 안타깝게도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렌탈사하고 얘기해서 이제 그런 직종을 좀 키우자고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럴 때 쓰는 장비가 이런 이제 디지털 온셋 데일리 장비라고 그러는데 데일리 작업을 위해서 나오는 이제 전용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볼트 같은 경우는 보시면 여기 자세히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 레드 매거진이나 SBIS 매거진을 지원합니다. 그 매거진의 데이터를 내부로 카피를 하게 되면 버추얼 파일 시스템으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내가 현장에서 원하는 포맷으로 바로 파일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데이터 스펙을 좀 보면요. 온보드는 기본적으로 인풋이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렉사 카메라 2대를 동시에 연결해서 2대를 동시에 레코딩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웃풋은 HDSDI 2포트가 있고요. 그래서 4포트 아웃풋이 가능하고요. 레코딩은 무압축, 언컴프레스 레코딩하고 이 온보드가 무압축만 되는 게 아니라 압축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3대1에서 8대1까지 압축을 해서 레코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카메라는 다 적용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제 가격 때문에 이제 적용을 못하는 상황이지만 일단 그리고 이제 F35 국내에는 지금 F35 카메라가 없는데 해외에는 F35 카메라에 온보드 레코더를 이용해서 4포로 레코딩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 이제 T-링크 얘기고요. 워크플로우는 어떻게 되냐면 알렉사로 이제 레코딩을 이제 하게 되면 이 데이터팩에 이제 데이터가 저장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앞에 트랜스퍼 스테이션이 이제 맥 프로랑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은 SAS 인터페이스로 연결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굉장히 300MB/s 이상의 고속으로 카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핵심 기술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버추얼 파일 시스템이라는 걸 통해서 내가 이제 이 RE로는 확장자가 R입니다. RE, DPX, 퀵타임, DNX HD 등등 내가 원하는 포맷을 바로 이제 카피라는 작업을 통해서 그냥 획득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그냥 후반 작업에 배포만 하시게 되면 편집 쪽에는 MOV 현재는 지금 대부분이 다 후반 작업에다 그냥 갖다 던져줘요. 왜 그러냐면 후반 작업 업체도 문제가 있어요. 그 비용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이 어떤 색보정이나 후반 작업을 한다는 이유로 대부분 이제 묻어서 진행을 하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가장 이제 문제점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제 일을 해주고 제 비용을 받아야 되는 이제 환경이 빨리 구축이 돼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않죠. 그래서 제가 사실 제작사들 욕을 많이 하지만 제작사는 또 제작사들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이 후반 작업에 이제 이 데이터들을 이제 원하는 포맷으로 이제 바꿔주는 거를 굳이 이제 후반단에 맡기지 않고 여기 보시면 이제 요게 이제 지금 셋업을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필요로 하는 포맷 DPX, RE, MXF, AVI, MOV, 파넬 커플의 XML 파일도 얻을 수가 있고요. 메타데이터 이런 걸 다 이제 세팅만 해놓으면
이렇게 폴더가 생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 데이터 팩을 이렇게 트랜스퍼 스테이션에 연결을 하게 되면 맥상에서는 이제 외장 하드로 잡힙니다. 그러니까 외장 하드로 딱 잡히면 그 안에 디렉토리가 이렇게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벌처 파일 시스템의 형태로 되어 있다는 거죠. 실제 데이터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를 카피하는 순간에 트랜스코딩과 카피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하실 분은 가볍게 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질문 없습니까? 네, 우리 감독님께서 그냥 머리를 긁적긁적 하셨는데 그냥 간단하게 질문 하나. 벌처 파일 시스템에서 빼내는 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비주얼 최창민입니다. 지금 코덱스 연결하면서요, 가장 좀 신경 쓰셔야 될 부분이 일반적으로 좀 간단하게 설정하실 수 있어요. 카메라에서 있는 포맷을 그대로 이 코덱스에서도 세팅해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신호가 이 SDI 아웃풋에서 인풋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카메라에서 세팅할 때는 요 메뉴를 보시면요, 지금 레코딩 셋업에서 아래로 3G SL 싱글 링크로 지금 세팅한 상태고요. 뭐 카메라가 한 대 더 있거나 듀얼로 세팅하실 때는 듀얼로 바꿔주시면 되고, 로우 포맷으로 지금 저장이 되고 있거든요. 1620p에 12비트 그리고 24프레임으로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256기가 데이터 팩에 25분 정도 레코딩이 가능합니다. 네, 사진 찍고 싶으신 분들은요, 앞쪽으로 와서 사진 찍어도 무방하겠습니다. 네, 식사하시고 좀 졸리신데요. 좀 가까이서 보시는 게 좀 더 네. 나으실 수도 있어요. 뒤에서 잘 안 보이신 분들은요, 네, 앞쪽으로 가까이 전진해서 와서 보셔도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세팅을 한 상태에서요. 지금 보시면 그 S/S 메모리 카드랑 동시에 레코딩이 가능합니다. 지금 가능하고요. TC도 SDI로 나와서 같이 들어가고 있고요. 지금 나머지 세팅은 이따 실습 시간 때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 촬영을 김수현 먼저 팀장님 해보도록 마이크를 좀 잡아주시겠습니까? 예. 네, 입에다 가까이 대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본인 입 말고요. 네, 대리님. 예. 지금 네, 바짝 대주십시오. 예. 레코딩 대기 상태에서는요, 이 오렌지 불빛이 들어오게 되고요. 만약에 플레이백도 가능하거든요. 플레이백에서는 그린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린 변하게 되면 촬영했던 부분을 또 확인하실 수 있고요. 네, 감탄사 좀 크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와 하고 예, 속을 하지 마시고. 그 레코딩 같은 경우는 그냥 번호 버튼 하나만 눌러주시면요, 레코딩이 가능하고요. 지금 알렉사의 SYS 메모리 카드가 비어있는 상태라요. 카메라에서 렉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같이 레코딩이 시작됩니다. 그럼 이 지금 레코딩 된 것들을 지금 한번 모니터로 확인하시겠습니다. 네, 레코딩된 촬영 장면을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레코딩을 약간 정도 했고요. 레코딩 후에 데이터 팩을 빼셔서요. 아까 저희 부장님께서 설명해 주셨던 이 장비가 트랜스퍼 스테이션입니다. 네, 트랜스퍼 스토레이션에 지금 연결해서 화면으로 연결하는 작업 보고 계십니다. 네, 상황 설명을 좀 해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이 데이터 팩을 트랜스퍼 스테이션에 넣으시고요. 바탕화면에 보시면 VA 코덱스 UI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아이폰 프로그램 설치하듯이
포토샵 설치하듯이 설치하시게 되면 뜨게 되어 있거든요. 클릭하셔서 OK 버튼만 눌러주시면 지금 이 데이터 팩을 읽고 있는 게 표시가 나타납니다. 네, 깜빡깜빡 지금 하고 있네요. 근데 이제 10초에서 20초 정도 지금 시간이 걸려서 로딩이 됐습니다. 그럼 촬영 세팅하는 부분에서 버추얼 파일 시스템에 대해서 제가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질문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메모해 두셨다가 나중에 궁금한 점 있으면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파일 폴더들이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뭐 어려운 방법이 아니라요. 그냥 지금 생성되어 있는 폴더 자체를 바탕화면이나 이 D 드라이브라고 그러죠. 스토리지에 그냥 드래그 하시면요. 복사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짧게 촬영을 해서 지금 한 1.5기가가 뭐 1분 미만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네, 아주 스피디하게 진행이 된다는 게 장점이 되겠습니다. 제가 CF 현장에서 경험해 봤을 때 100기가 넘기는데 한 8분에서 10분 정도 사이가 걸립니다. 그 예전에 일반적으로 그 FC 케이블로 넘겨도 그 정도는 안 나왔던 것 같은데요. 굉장히 고속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제일 문제인 게 바로 포스트나 뭐 편집을 하고 싶을 때 현장 편집한테 넘겨줄 때 그 실질적인 방법으로는 이사타라는 포트가 있습니다. 그 포트로 하게 되면 USB가 약간 더 빠르기 때문에요. 좀 더 효과적으로 백업하고 현장에서 뭐 스피드 컬러 그레이딩 현장에서 약간 어떻게 촬영이 나왔나 아니면 또 색을 이렇게 바꿨을 때 다음 테이크는 어떻게 갈 수 있을까 좀 더 디테일하게 작업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에 촬영했던 데이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일본 CF인데요. 카라가 배경에 있었고요. 지금 이게 아리 로 파일로 촬영합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좀 약간 뿌옇다는 느낌을 많이 받으실 텐데요. 아마도 그 밝은 부분이랑 어두운 부분이 좀 정보량이 좀 색 정보량이 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압축된 파일보다 색 보정 시에 좀 더 덜 감소된 파일 자체로 색 보정을 하기 때문에 좀 더 색량이 풍부해서 컬러리스트들이 작업하는데 좀 더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메타데이터를 좀 확인시켜 드릴게요. 여기서 볼 수 있는. 네, 우측에 보시면은 이미지 컨텐츠 인포메이션을 보시면요. 지금 촬영했을 때 값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촬영된 값들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로그C 파일로 촬영을 했는데 뭐 광고 같은 경우는 뭐 HD 사이즈로 나간다 이러면 비디오 룩 같은 경우는 여기서 간단하게 조정해 볼 수 있습니다. 많이 달라졌네요. 네. 그리고 여기서 또 RGB 히스토그램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또 다른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온셋델이라고 해서 뭐 아리다스도 있고요. 뭐 3D 쪽에는 큐테이크라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또 컬러 프론트라는 뭐 현장에서 바로바로 데이터 체크해서 CDL도 뽑아내고 EDL도 뽑아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코덱스의 장점은 이 한 부분의 촬영 파일 레코더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워크플로우에서 프로덕션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더 신경 쓰고 갈 수 있는 부분이 가장 큰 장점.